기재부 차관님, 네, 이 집중이 차관님한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사업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 본 의원은 이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국민들에게는 저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런 차원인데 저 김대식이나 우리 임기근 차관님이 15만 원 받아서 이거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더 주고 해도 되는데 이 일률적으로 15만 원 차등으로 이렇게 25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재부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설령 그런 정책을 펴더라도 조금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그런 맞춤형으로 하지 말고 동일 금액을 지급하자라는 의견 또한 강력하게 있고요. 지금 또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형평이 되시는 분들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또한 지금 김대식 의원님처럼 강력한 의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모든 국민들한테 드리는 게 맞겠다. 현재 지금 민간 소비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국민 통합 관점도 있고 또 형편이 나으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기여하시는 게 세금을 많이 내셔서 기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근데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사회적 형평이나 기여 차원에서 조금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돈 있으면은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가 부채가 1,300조에 육박하고 있고 GDP 대비 49%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50% 넘어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총 사업비가 13조죠. 국고보조율이 몇 %입니까? 국고보조율은 서울 같은 경우는 70%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80%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방비 분담비만 해도 2조 9천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제 지역구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의 인구 325만 명을 단순 계산으로 1인당 5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도 1,600억 이상의 이 재정 부담이 이게 발생을 하거든요. 부산시 제가 세입 규모를 조사를 해보니까 15조 3천억 정도 되고 재정 자립도가 42.7%입니다. 그 재정 자주도는 55.5% 수준에 이렇게 머무는데 상반기에 제가 부산시 알아보니까 상반기에 이미 9,276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을 두 번에 걸쳐서 이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가용 재원이 모두 집행된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상반기 집행률이 68.5%라고 하는데 추가 재원 마련할 길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차관님이 재정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채 발행을 또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게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여기 지자체별로는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각 지자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쓰이지 않는 자금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혹시라도 지방채를 발행하시게 되면 지방채 소화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지방채를 인수하는 자금도 한 1조 원가량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방재정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고 또 중앙정부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장에 있는 국민 삶을 지키는 거, 지역 경제를 지키는 거, 지역민 삶을 여기 지키는 게 더 우선이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보니까 이 KDI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던데 지금 그것도 지금 다 검토하신 거죠?
예, 그 뭐 효과가 없다라고 된 거는 아니고요. 효과가 좀 많다라고 분석된 게 있고 효과가 그것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석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 사례도 그렇고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코로나19는 비대면이었는데 지금은 대면이니 그때보다는 효과가 높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내수가 지금 침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때보다는 더 효과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조기 지급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기재부도 고민이 있겠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뭐 재정 건전성이 그렇고 이렇게 극구 반대하더만 정권이 바뀌니까 아주 속전속결로 누가 뭐 빛의 속도라는데 빛의 속도처럼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 보고 참 놀랬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 기초 수급자가 26만 6천 명입니다. 이게 인구 대비 지방비 부담이 현재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좀 우리하고 비슷한 세입 규모를 가진 강원도하고 비교할 때도 이 차상위 수급자 수가 2.5배 이상 이게 아주 불균형이 심각한데 국가 정책의 협조, 이 선제적으로 이게 재정을 좀 추진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앞서서 제가 우리 차관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며 전 국민 대상 국가 사업인데 이거를 지방비 지금 지역이 어려우니까 지방비 분담 없이 전액 아예 막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걸 네. 물론 반대하시겠죠.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기본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동참하시는 게 그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해서 80%까지 보조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출혈을 감수하고 있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번에 그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무에 대해서 일괄 소각을 하죠. 네. 그런데 상환 능력이 없고 파산 조치 불가능한 장기 채무자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론 여러 가지 발표도 하셨고 고민도 했는데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온 국민이 지난 5년간 361만 명, 이들이 갚은 채무액이 1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일정 기준 없이 일괄 탕감한다? 형평성 논란이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충분하게 뭐 정부에서도 설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돈 갚으면 손해다. 이런 네. 이런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지원하시는 분들과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희가 1년간 철저하게 상환 능력이 없는 게 확실한지 재산도 보고 소득도 보고 심지어 차량까지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에서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을 한달지 아니면 이자율에 대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번에 동시에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도박을 하고 술 먹고 유흥가 또 쓰고 돈 쓰고 이렇게 해서 빚 못 갚았다. 뭐 속된 말로 배째라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 이게 국민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큰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차관 그런 부분까지 1년 동안 철저하게 저희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심각한 문제는
이 국적조차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채무 이거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국적조차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채무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금융위원회 캔코 자산관리공사 캔코를 통해서 확인한 자료에 탕감 대상자 중에서 외국인이 약 2천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보유한 채무 총액이 182억에 이렇게 달합니다. 이거 뭐 외국인 채무자에게 우리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소각해 주는 거 이거 민생 회복에 이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국민의 배우자나 아니면은 영주권자 이런 분들만 기본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요거 금융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예. 지금 확인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병환 금융위원장께서도 국적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외국인 지원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죠, 위원장님? 예,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 파악에 2,000명의 하나 정도가 지금 그 외국인 국적이라기보다도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이제 배우자거나 하는 게 파악이 되는데 현재 새출발 기금의 경우에는 조금 폭넓게 저희들이 채무조정 대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엄격히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관점으로 저희들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예, 우려스러워서 엄격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내년에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6년 장기 연체자만 48만 명 그리고 채무 규모만 5조 4천억 이거 어느 정도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할 때 늘 고민이 기간을 정하고 자르면은 거기에 임박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안 되더라 하더라도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뭐 굉장히 어려우신 분한테는 95%까지 거의 감면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쁜 선례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점검할 필요가 있고 충분하게 이거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박상호 장관님. 네, 국토부 장관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장관님 가덕도 신공항 예, 나올 때마다 머리 아프시죠? 예, 지금 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당연히 못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예, 예. 해야 되는데 이거 2029년 개항은 물 건너 간 거고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기 정황상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가덕 신공항은 국민의힘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거기서 공약을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가덕 신공항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 사업이다 해서 오히려 우리보다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사업이신 줄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현대건설 컨소시엄 공사 기간이 당초 84개월에서 108개월로 하니까 수의계약을 파기를 했죠. 네, 6월달에 예. 예, 수의계약 절차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했죠. 예, 이거는 국토부에서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은근히 바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가 어떻게 그걸 바랬겠습니까? 저희는 당초 예정대로 그것도 84개월로 공개가 늘어난 것도 사실은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서 늘어난 것인데 거기에 네. 따라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 가덕 신공항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전 전라북도 가면 새만금을 보는 느낌입니다. 새만금을 지금 몇 대 대통령 7분, 8분의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지금도 ING고 가덕 신공항도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ING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장관님 언제까지 지금 장관님 이렇게 재임하실 줄 모르겠는데 장관님 계시는 동안에 지금 실무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원래 국토부가 책임져 수행했던 기본 계획과 또 현대건설이 나름 또 제시한 자기들 기본 설계안을 놓고
여러 전문가들이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쪽을 맞추면 저쪽이 틀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 선택의 문제가 좀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들 말씀 제가 이 자리 동안에 결단을 내기는 어렵고 다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팩터들을 확인을 해서 새 정부가 시스템이 갖춰지면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할 요령으로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또 내년도 공사가 재개됐을 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그렇게 지금 본 예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감액된 돈이 뭐 조그만 또 이 다른 SOE 사업에 충분히 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